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신사임당님 만나는데 이 얘기 해주셨어요. 그 카페가 있는데 인터넷 카페인데 가입해서 들어가 보시니까 이 뭐 집값 정상화 뭐 요런 거를 목표로 하는 데인데 부동산이 뭐 상승한다 아니면 뭐 불안정하다 뭐 제가 하는 얘기 일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좌표를 딱 찍는데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악플 달고 거기다 악플에다 좋아요 누르고 악플에 대댓글 달아주고 요걸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이 있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뭐 멤버십이나 아니면 저희 그 구독자분들 중에 요새 댓글이 좀 보기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새 좀 그런 게 있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제가 뭐 대형 유튜버도 아니고 뭐 부분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영상에서 이건 한번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물론 그분들도 본인만의 주장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정의를 쓰지 않으실까요? 우린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주장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괴물은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창조적이지 않잖아요. 자기 시간을 긍정과 어떤 기쁨과 이런 쪽으로 쓰셔야 되는데 누군가 미워해서 가서 득달같이 이제 악플 달고 있으면 자기한테 발전이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보면은 대부분 10분이 좀 넘거든요. 10분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올리자마자 싫어요가 눌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10분짜리 영상이면 최소한 10분을 들어봐야 되는데 싫어요부터 누르고 제가 뭐 이거는 완전 포기한 부분인데 제 영상과 전혀 무관한 악플이 되게 많아요. 아예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신 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관하고 무분별적이고 그냥 딱 듣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 중에 행여나 제 채널이든 아니든 뭐 그런 괴물은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제 채널은 그런 분들이 아니고요. 뭐 아시겠지만 제 인생관과 전혀 맞지 않잖아요. 옛날처럼 부정적으로 살고 싶지 않거든요. 제 채널은 한 걸음 더 경제적 자유에 다가가고 싶다. 인생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싶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솔직한 경험담과 어떤 좀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싶다. 경험자의 시선으로 한번 보고 싶다.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만을 위한 채널이에요. 그래서 전 그분들만 보고 할 거고요. 다른 데는 보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요새 말씀하시는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저는 마이웨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대로 채널을 운영해 갈 겁니다. 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데 하반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건데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 폭락 같은 소리하고 있네 2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뭔가 반복이 됐을 때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데 자, 첫 번째 댓글에 또 올라왔을 거예요. 이런 거 올라옵니다. 야, 주식시장 못 봤냐? 비트코인 시장 못 봤냐? 부동산은 멀쩡할 것 같아? 크크크크 올라올 거예요. 무시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도배됐었어요. 그 얘기로. 전혀 제가 맞았었고요. 자,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뭐 어떻게 뭐 비꼬아서 한번 좀 해보려고 애를 정말 많이 쓰시는데 금리 얘기를 끝도 없이 하세요. 아니 여러분 역사적으로 부동산 시세랑 금리랑 연동된 적이 없다니까요. 아니 데이터가 없는데 뭐 어떻게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안에 뇌피셜이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버티지 못할 거라.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전 금리가 앞으로 한참 더 올라가도 버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됐나요? 제 표정에 드러나지 않아요? 불안하면 불안한 표정이 나오잖아요. 아니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 정도 대비 안 하고 대출 받은 게 아니에요. 아마 그분들은 대출을 활용해서 뭔가 레버리지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애들, 호구들. 그럼 본인 생각이죠. 남들이 투자할 때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주식시장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주식시장의 참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지만 KRX 한국거래소나 아니면은 뭐 증권사가 끼거든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이 매도인들은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판 다음에. 그러니까 증권사에 수수료도 내야 되고. 근데 이런 비용들을 매수인한테 전가할 수 있을까요? 전가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나 말고도 팔 사람이 너무 많고 전체 시장 파이에서 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어요. 만약에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 코스닥 시장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면은 절대 이렇게 안 될걸요.
전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만약에 주식 발행수가 제한이 돼 있고 증자 같은 거 못 한다고 쳐요. 그러니까 기업이 갑이 아닌 거죠. 이 주주들이 다고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면은 아마 수수료나 세금을 부분적으로 이 다음 매수인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6월 1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세금을 누가 낼지 다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젠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제 시장이 끝났다, 내려간다, 뭐 폭락한다고 정말 굳게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말하기가 무섭다니까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뭐 하나라도 이렇게 말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우겨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거봐, 너 올라간다고 하고 미래는 모른다고? 저는 미래는 못 맞춘다고 얘기를 아닙니다. 너무 많이 해서 기억도 다 안 나요, 여러분. 제 주장이죠. 올라간다는 건 제 주장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미래를 맞출 수 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고 여러분도 이 자리를 안 봐요. 그리고 저도 이 생각을 많이 알면서도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제 채널 왜 눌러보세요? 아니 저 응원해 주시는 분들 말고요. 그분들은 제가 왜 보는지 알아요. 발전하고 싶으니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닌 분들은 왜 클릭해 보세요? 솔직히 맞잖아요. 뭐 하나 없나? 뭔가 좀 이렇게 뭐 없을까 하고 눌러보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 굳이 눌러서 싫어요 누르고 그렇게 다실 필요가 없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이 시장에. 그건 관심이 있다는 거는 시장에 아직 참여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은 부동산 아파트 시장의 대부분을 민간인이 차지하고 있어요. 국가가 스타트를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집주인이 개인이고요. 법인보다 개인이 훨씬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장 판도 자체를 새로 신규 공급할 때 빼고는 구축은 민간인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세금이나 이자를 올리면은 이걸 전가시켜 왔어요. 이게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세금이랑 이자를 폭탄급으로 올려버리면 여러분 그 누구도 집주인이 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집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지 않으면은 구축 매도 건수가 줄고 그리고 임대차 공급이 줄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세금이랑 이자를 왕창 늘리면은 집주인이 되기 싫을 것이며 그리고 이 집을 사서 전세나 월세를 놓을 확률은 더 줄어들겠죠. 근데 거꾸로 여러분한테 만약에 집주인한테 세금과 그리고 이자를 왕창 물리면은 집은 필요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전세나 월세의 인기가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공급이 준다고.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느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다가 매매가를 건드려요. 왜냐면 월세랑 전세가 너무 비싸지면은 이번에 매매 외에는 별 방법이 없거든요. 이 모든 전제 조건은 이 부동산 시장에 충분한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하거든요. 지금 공급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과연 하반기에 이렇게 부과된 세금이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지난 2년 동안 그랬잖아요. 세금이 부과되고 나면은 이 가격을 전가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남아있겠지만 5월달과 6월달에 이 주택을 매도하시는 분들의 태도는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 게 거래량이 일정 이상 살아나야 데이터가 쌓이면서 시장의 모습이 어떤 표에 나타나는 건데 지금은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보이기에는 여전히 거래 건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수요 공급을 봤을 때는 세금의 전가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종부세가 이제 들어갈 거잖아요. 종부세가 들어갔으면은 그거를 아마 매도가에 넣을 테고 그리고 세금이나 이자가 올라갔으면은 이거를 뭐 전세나 아니면은 월세에다 전가를 시키겠죠.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시장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폭락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세금의 전가가 일어날까? 과연 이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주택시장의 수급이 맞을까를 걱정하는 게 훨씬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폭락을 논하기엔 지금 시장이 너무 이상하게 돼 있는데 왜 자꾸 폭락 얘기를 하시지? 그리고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왜 저렇게 인기가 좋지? 라는 생각은 들어요. 본인에게 얻을 게 있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뭐 나중에 직접 뭔가 안 하시더라도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확인해 보시면 혹시 이게 정말 세금이 전가가 되는가? 왜 갑자기 6월달 이후에 어떤 매도 호가나 아니면 전세 월세가 상승을 하지?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면은 그냥이 아니라
내년 시장에도 도입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혹시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면 제 말대로 혹시 한국 아파트는 대부분이 민간 참여자고 그런 수급의 특이성 때문에 뭔가 세금의 전가가 늘 손쉽게 일어나는 곳이 아닐까라는 이론을 익힐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그게 참 도움이 될 부분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